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김용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형환이고요.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들, 기업들의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는 대치동에 있는 서울연합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사 한 20년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젊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삶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다면 영향력일 것 같아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냐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바꿀까요? 성적이 좋아야? 띡. 잘생겨야? 띡. 똑똑해야? 띡. 아닙니다. 용기 있어야? 띡.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소명의식, 그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요, 나 그 공감하는데, 나 질문 있는데 라고 하면 과감하게 핸드폰을 여시고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여신 다음에 카카오톡 검색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놀라지 말고 연결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나는 누굴까? Who am I? 나는 누구지? 이런 고민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홍길동이에요. 나는 김영환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혹시 된다면 좀 불쌍하죠. 왜냐면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어떤 바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 이름은 하나님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냐? 그러면 개명하면 내가 바뀌나? 이름 바꾸면 바뀌나? 나도 중학교 때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 내 인생 바뀌었나? 나 인생 안 바뀐 것 같은데.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난가? 그래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선 이게 나다? 그러면 성형수술하면 내가 아닌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도대체 뭐가 나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라. 그러면 막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유학 가라.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엔 절대로 꿈부터 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꿈을 꾼다면 누구의 꿈을 꿀까요? 1번 아버지 꿈, 2번 엄마 꿈, 3번 선생님 꿈. 다 남의 꿈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10대가 많으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엄마는 알까요? 아버지는 알까요? 바쁘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은 뭘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어야 될 꿈, 직업,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하겠죠.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겠죠. 예, 대학 가는 건 성적으로 가는 거지. 네. 뭐 기도를 하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갑자기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하는 일은 안 벌어지겠죠. 그건 원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공부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네. 성적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꾸는 직업이 그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뭐가 돼야지 라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돼야지 그랬어요. 교사가 돼야지. 교사가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때쯤 되면 아마 지금도 인구가 1년에 20만 명씩 주는데 그때 되면 학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없어질 꿈을 꾸지 말고 여러분들의 꿈이 세상에 없는 직업을 만들면 어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이 뭐예요? 그런 직업이 뭐예요? 비전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는 뭐죠? 선생님 될래요? 뭐 판사 될래요? 변호사 될래요? 이런 꿈은 다 명사죠. 근데 동사는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 행동이 나타나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네, 이건 휴대폰입니다. 그죠? 휴대폰은 무엇입니까? 근데 뭐 삼성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죠. 삼성은 이 휴대폰을 만든 회사입니다. 애플이요. 애플도 휴대폰을 만든 회사죠.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이걸 갖고 뭐 하는 거죠? 이걸 갖고 뭐예요? 게임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것은 게임입니다. 이걸 갖고 뭐 해야 되죠? 이것은 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이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죠? 핸드폰은 왜 있는 겁니까? 다른 친구들 다 있고 나만 없으니까 핸드폰 사달라고 그래서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예.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의 목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삼성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과 옵션을 넣고 비싸게 파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휴대폰이 아주 비쌉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책상 위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책상 위를 한번 보세요. 책상 위에 말이에요. 쓸데없이 존재하는 거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쓸데없이 존재하는 거 한 가지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예요? 그 빵봉지. 예, 그렇죠. 이제는 쓰레기가 됐죠. 하지만 빵봉지도 쓰레기가 되기 직전까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빵을 싸는 포장지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빵을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지금 필요가 없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빵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였어요. 그게 없으면 빵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들고 다니기도 어렵겠죠.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미 없는 일, 의미 없는 책상 위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책상도 의미가 있죠. 책상에는 엎어져 자면 안 됩니다. 책상에서는 공부를 하라고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의자는요? 의자가 없으면 서서 공부합니까?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죠? 네? 의자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자는 앉으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막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은 의자와 책상 사이에 껴 있어요. 껴 있어요. 왜 거기 껴 있는 거예요? 거기 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과 성적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공부를 하려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글쎄요.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다 그렇게 나왔는지 라고 물어보면 아마 한 대 맞을지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성적을 내는 건요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선생님이 할 일은 선생님이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저 친구 이기려고 공부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좋은 데 가려고 공부해요? 좋은 데 왜 가는데요? 좋은 데 왜 가야 되는데요? 아, 좋은 데 가야 엄마도 기뻐하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그래요? 설마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저 지방대 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목적이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꼭 대학을 가야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고민합니까? 그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앨리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거리에서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나가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앨리스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고양아, 고양아, 난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물어봤어요. 앨리스, 너 어디로 가는데? 나? 몰라. 어디로 가는지. 고양이가 뭐라 그래? 그럼 아무 데나 가. 어쨌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니까. 혹시 남들이 다 대학 간다고 나도 좀 우르르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 생각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꿈도 아니고 남의 꿈.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혹시 여러분 테이블에 컵 있어요? 컵. 네, 컵을 딱 들어보세요. 컵. 자, 컵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컵은 왜 존재하는 거죠? 컵은 물을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컵을 물에 따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아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답은 컵을 만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컵이 혼자서 아무리 생각합니다. 나는 왜 있는 거야?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유리컵인데 저기 종이컵이 있어요. 제 종이컵은 뭐고 유리컵은 뭐고 나는 왜 쟤랑 다른 거야? 또 종이컵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왜 싸구려 종이컵으로 쓰레기처럼 쟤는 유리컵이고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에요. 각각의 용도가 달라요. 자, 문제는 퀴즈. 그 용도는 그 목적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그 컵을 만든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려고 만들었을까요? 엄마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엄마하고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했을걸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딱 니들이 태어난 거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안 하는데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놀랍죠? 혹시 나는 이 집에 태어난 건 내 꿈이야. 내가 이 집에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났어. 손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생기려고 태어났어. 손 들어보세요. 나 서울에 살려고, 나 인천에 살려고, 나 부산에 살려고 태어났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되게 웃기죠? 누가 결정했어요? 나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닌데 우리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한 집에 함께 살게 되었을까? 물어봐. 네, 희한한 일이잖아. 그죠? 우리가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요.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누가 결정했을까요? 그죠?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이거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왜 내가 그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이유를 물어봐야죠.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아니 물어보세요. 공부를 하되 성적이 안 나올까? 그것도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라는 Why라는 대답을 갖다 넣으셔야 됩니다. Why라는 대답을 넣으면서 내가 아까 질문한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컵이 왜 존재하는가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컵을 만든 누가? 컵을 만든 그 컵을 만든 생산자, 컵을 만든 그 사장님이 만든 거예요. 이 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그와 다르다. 내가 여러분과 다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세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면 다 똑같이 다루죠. 똑같이 공부 잘해야 되고 똑같이 국영수 잘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때로는 어때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네 성적만 안 올라가니? 아니 공부하는 게 같아도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면 성적정도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저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짜장면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남들 다 짜장 시켜요. 그 내가 짬뽕이면 난 짬뽕 그러면 돼.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난 짬뽕. 난 짬뽕. 아니 내가 짜장 먹기 싫은데 애들이 짜장 먹는다고 해서 내가 다 짜장을 먹으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누구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달라야 돼요. 부모도 그걸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다를 겁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춤을 잘 춰서 댄스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머리가 좋아서 퀴즈를 잘 맞출 수도 있고요. 또 말을 잘해서 방송인이 유재석 같은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밖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연예인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볼까요? 박대위 스토리. 박대위가 누구냐고요? 군인입니다. 그 부대는 얼마나 훈련이 빡세면 그 훈련을 빡세게 한 다음에 북한에 보내는 북파 공작원을 키우는 국부대입니다. 박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훈련해서 이제 북한의 공작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딱 돌아오는데 대장이 부릅니다. 야, 박대위로 와봐. 네, 충성 대위. 박봉팔. 얘 이름이 박봉팔이야. 웃지 마요. 박봉팔. 자네 말이야. 좀 준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북한에 좀 다녀와. 평양에 좀 다녀오게. 네, 알겠습니다. 충성. 자, 그리고 이 박대위는 평양을 가기 위해서 짐을 쌉니다.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박대위가 평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종, 칼, 김밥, 신분증, 여러 가지? 뭘 준비해야 돼요? 바로 명령서입니다. 명령서가 뭐예요? 왜 그곳에 가는지입니다. 명령서에 써 있어요. 명령서, 이름, 박봉팔, 직급, 대위, 귀하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2년 6월 7월 31일 1년간 평양에 잠입하여 김정은의 사생활을 샅샅이 조사하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상 끝. 그 명령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뭐하러 가? 여행하러 가? 놀러 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서에 임무가 있죠. 그 임무에 맞는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훈련을 해갖고 평양으로 잠입을 합니다. 평양으로 잠입할 땐 중국에서 온 사업자로 위장해서 평양에 있었습니다.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집도 쫙 내고 이제 시내를 딱 이렇게 좀 보는데 딱 보니까 순댓국집이 있어요. 순댓국집. 근데 이 박대위는 순댓국을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고향이 부산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순댓국 장사만 한 30년 하셨어요. 먹을 줄 알겠죠? 순댓국집을 딱 갔더니 맛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평양 순댓국 먹고 싶어요? 별로예요. 이건 별로 맛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박대위가 주인을 불러. 주인장, 그 순댓국 이렇게 하지만 고기는 이렇게 썰고 국물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코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순댓국 맛이 달라졌어요. 장사가 완전 대박 끝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박대위가 그 순댓국집에만 나타나면 그 사장은 무조건 프리, 순댓국 프리. 그냥 언제 오도 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박대위가 살던 앞집에 할머니가 한 분 사셨어요. 80대 노인.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할머니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 생각이 나니까 옆집 할머니 이렇게 어깨도 주물리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순댓국집, 하루는 할머니 집, 하루는 순댓국집, 하루는 할머니 집. 자, 어때요? 하루는 순댓국집, 하루는 할머니 집, 하루는 순댓국집. 지금 박대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군요.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뻘짓을. 지금 뭐하러 갔어? 북한에 본인이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순댓국집에 가서 이것 떨고 할머니 집에 가서 또 뭐 하고 엄한 일을 하는 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막 보내다가 전보가 왔어. 띠디딕 띠디딕. 잘하고 있나? 헐,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왜요?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박대희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그래서 이제 모든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아마 그 보냈던 대장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수고했어. 충성. 대위 박대위. 대위 박봉팔. 그리고 뭘 물어봐요? 수고했냐고 물어봐? 순댓국집 장사 잘 되냐고 물어봐? 할머니 잘 사시냐고 물어봐? 하나예요. 너의 임무를 완수했는가? 본인의 임무를 완성했으면 부산에 있는 어머니 모시고 하와이에 3개월 동안 휴가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일을 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영창을 가는 거죠. 영창이 뭔지 아세요? 영창이 뭔지 알죠? 예?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가 누구를 도우러 왔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력을? 공부를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위해서. 근데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잊고 공부하느라 뻘짓하는 건 의미 없어요. 순댓국집 가고 할머니 댁 가는 박대희와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먼저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오늘 아까 있던 그 박대희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다음에 하지. 계속 시간을 미룬 거예요. 자, 시간을 미루다 보면 언젠가 돌아가는 날을 못 맞추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왜요? 공부? 좋아요. 네, 왜 해야 되는데요? 네, 왜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면은 인정받으니까?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뭐 목사님한테 인정받은 거 그거 중요해요? 공부에 대한 목적이 뭐죠? 혹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막 대학도 나오고 석사, 박사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설마 그런 이유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실력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진다는 건 뭘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낮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요, 하버드대 나와서 뭐합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활동 가고 봉사활동 갑니다. 내가 배운 걸로 누구한테 인정받거나 굴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죠? 교회를 다니면 공부를 잘한다? 공부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적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 보고 공부하세요. 저는 국어를 좋아해요. 수학은 영 못해요. 그렇죠. 그건 성향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더 하세요. 국어를 더 열심히 하세요. 수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수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성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내가 성적이 낮은 거야. 왜? 내가 저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내가 그 수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나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적이 안 좋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한테 차별을 하거나 친구들한테 넌 이거밖에 못해? 나는 몇 등이야? 너는 몇 등이야? 이런 얘기 할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공부하면서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공부하면서 친구들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해요? 질문입니다. 답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 손 드세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관계에서 최선을 다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의 아들이죠. 아빠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에겐 학생이고요. 친구들한테는 또 친구네요. 할머니에겐 손자고요. 어때요? 이런 관계들이 많죠.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엄마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땐 엄마를 자주 안아주십시오. 네. 뒤에서 좀 안아주고 엄마에겐 사랑합니다도 얘기해주고. 그게 힘들다고요? 그럼 입 딱 물고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뒤에서 안아주세요. 엄마가 엄청 좋아할걸요? 아빠한테는 어떡할까요? 아빠한테는 안아주는 게 쉽죠? 아빠한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사를 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 아빠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할머니는 전화를 해드려야 돼요. 무난 인사 드리세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할머니 사랑합니다. 친구한테는요? 친구한테는 친구의 관계에서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비록 나하고 친구하고 생각이 다를지언정, 이거예요. 중요해요. 다를지언정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 친구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 인생 안 바뀌거든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듣고 우리는 다르구나, 틀리구나가 아니라 다르구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행복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결코 복잡하거나 결코 높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우리는 성경대로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십자가를 좀 지고 불편하게 좀 살면 어때요? 그죠? 불편하게 산다는 게 뭐죠? 그들을 도와주는 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친구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친구 얘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위로하는 거. 선생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내가 걔들한테 어떻게 위로해요? 그들의 위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하단다 이거죠. 십자가를 좀 진다. 그 성경에 나온 거죠. 십자가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우선인 게 뭐예요? 부활이죠. 처음부터 부활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위로하지 못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너희들이 이곳에 태어난 이유는 뭐야? 지금 친구들과 함께 사는 이유는 아마 어쩌면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될 소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여주셨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닐까? 그죠? 당연하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옆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를 교회로 이끌게 만드는 것. 그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전도 잘못하면요 학교에서 왕따 돼요. 그래, 왕따가 좀 되지. 왕따 되고 그 친구 구원하고 어때요? 그럼 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지. 예수님도 좀 힘들었는데 우리도 좀 그 정도 힘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바로 뭔가를 만든다. 글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울 때도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봐주고 키워준 건데 부모님은 과연 편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께 어떤 재롱을 피우고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주셨을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갖고 행복해하는 건 아닐 거야. 때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나는 성적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빠의 마음도 알아주고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우리 가정에서 약간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거,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은 오늘이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오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할까? 어때요? 물어볼까? 오늘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했던 친구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점,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필요로 했던 친구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이 정말 필요했어요. 왜? 여자친구 보니까? 내가 왜? 밥을 먹으니까? 뭐 개나 동물이나 별로 상관이 없겠네.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 정말 필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오늘을 원했던 사람일까? 네. 오늘을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오늘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어저께 병원에서 간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다가 어저께 돌아가신 분. 그분이 간절히 원했던 그 하루가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친구를 돕고 누구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은 오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알려줘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습게 보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웃긴 사람이 됩니다. 그냥 꿈은 있는데 뭘 바라는 건 있는데 오늘은 안 해. 이건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오늘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 after that what? after that what?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뭘 어떻게 될 건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엔 이런 생각하겠죠. 유럽의 이탈리아에 어떤 청년이 살았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유지가 되는 돈이 좀 있는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2,000불만 해주십시오. 2,000불? 왜? 제가 2,000불로 공부도 하고 장가도 가고 뭐도 하고 그래? 너 내일 사무실로 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 사무실로 갔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저께 뵙던 그래 앉아봐. 너 뭐 해달라고 그랬지? 저 2,000불 돈을 좀 그래 그리고 돈을 막 셌습니다. 세고서 주기 전에 가만히 있자. 너 이 돈 갖고 뭐 한다고 그랬지? 네. 이 돈 갖고 뭐 한다고 그랬어? 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요. 아, 그래? 그래서 돈을 줄 것처럼 하다가 잠깐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질문. after that what?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엔 뭐 할 거예요? after that what?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요? 네,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죠. 그래, 취업. 그래, 그 다음 뭐 할 건가?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예쁜 여자와요. 그래, 맞아, 결혼을 해야지. 그래, 그 다음 뭐 할 건가? 네? 그 다음엔 아기를 낳을 겁니다. 그래, 그래. 그 다음 뭐 할 건가? 아기를 낳으면, 여행을 다니려고요. 그래, 여행, 그래. 그 다음엔 계속 질문을 했어요. 퇴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엔, 아이들과 함께 뭐 어디가 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계속 그 다음에 나왔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 다음엔 after that what? 그 다음엔 그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엔 죽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줬던 돈을 확 뺏어버렸어요. 아니 이 돈 가져가서 겨우 죽을 셈인가? 네? 이 돈을 가져가서 죽을 셈이냐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찌 자네는 하루 남기는 게 없나?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나?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내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내 삶에 남는 것이 없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남기고 계세요? 우린 나중에 죽으면 다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돼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죽음이 끝일까요? 그 죽음이 시작일까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 끝 하고요,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이 친구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고, 이 친구 때문에 나는 무엇을 남겼고, 이 친구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배웠고, 다 앉아서 육개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그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 강의를 듣고 뭘 남기실 거예요? 뭘 남기고 싶죠? 남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래요. 교회를 다녀서 나는 뭘 남길 겁니까? 성경을 본다고요? 좋아요. 성경을 보고 무엇을 남길 겁니까? 기도를 한다고요? 좋아요. 기도를 하고 무엇을 남길 겁니까? 내가 만약에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타버린 것밖에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보는 거 좋아하죠? 책을 안 보고 게임만 하면 아주 무식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위인전을 읽으십시오. 위인전을 읽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 위인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죠.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뭔가를 남긴 모든 것들이 남겼습니다. 어디에? 그 위인전 한 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도 남겨야 됩니다. 장사를 해도 남겨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황금 같은 시기를 못 남긴다. 그건 뭘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비석에 이 묘비의 비석에 뭐라고 써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묘비에 써 있는 비석 그대로 남길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비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있을 때 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손 들어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야 여러분 때문에 바뀝니다. 손을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저 운동장에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옵니다. 자,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울 때 선생님 뭐부터 잡죠? 기준부터 잡습니다. 기준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기준 잘못 움직이면 선생님께 맞습니다. 기준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일수록 멀리 뜁니다. 왜요? 자,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대형으로 벌려. 누가 가장 멀리 뛰어요?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더 많이 멀리 뜁니다.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됐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괜히 쭈삣쭈삣 뒤로 가서 연락에 몸으로 때우고 힘들게 뛰어다니지 말고 기준을 딱 주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자,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 질문이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누구지? 부모님 몰라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왜 온 것입니까? 어떻게 어떤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야 합니까? 오늘 제가 박대위 얘기했죠? 박대위는 평양에 갔지만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는 있었어요. 목표는 평양. 그러나 목적이 없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부모는 누구인가도 압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에 못해도 약 15분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거 조용히 두고 잠시 나는 누구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15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누굴까?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지? 어제도 공부, 오늘도 공부, 계속 공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거죠. 내가 멋진 직업을 갖고 싶어요?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마 공부일 거예요? 공부? 아니면 뭔가 꿈? 아니면 독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걸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처럼 산다 그랬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불편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모에게 투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부모에게 투정하는 건 부모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 줄 수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애프터 데이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경험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들에게 내가 뭔가 지혜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과제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자, 여러분 다 컴퓨터 하시죠? 컴퓨터에 네이버 아이디 다 있죠? 네이버 블로그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블로그 한다. 저는 블로그 하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블로그만 잘해도요, 진짜예요. 이제는 대학 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블로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강의 들었죠? 오늘 강의 들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3가지 주제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블로그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나 찾는 방법 알렸죠? 카카오톡 검색해서 김형환을 치시면 제가 나오는데 놀라지 마시고 저를 친구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저한테 보내세요. 블로그로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한 것을 저한테 보내시는 분한테는 제가 멋진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난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만 끝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생에선 우리가 마치 여행을 온 사람처럼, 그러나 맹목적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요? 10년 뒤, 20년 뒤. 어디서인지 몰라요. 기업의 사장일 수도 있고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선가 보면 그 교수님이다. 저 그때 영상 봤어요. 저 영상 봤던 누구누군데 저 이랬습니다. 저 그때 아마 저한테 어떤 선물을 받을지 제가 선물은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저 그때 교수님이 주신 그 책을 읽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둥둥 뜨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누군가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만남은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리더라고 생각했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 나한테 카톡 보내서 선물 받아가세요. 카톡만 보내면 안 되고 주소를 같이 보내야 돼. 주소와 블로그로 정리한 거 같이 보내면 내가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